마당이 있는 집 오래된 집에 가을바람이 불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은 마당 가득 고인 낙엽 위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다. 박명자는 오래된 장독대 앞에서 천천히 허리를 펴며 한숨을 내쉬었다. 손끝에는 된장 냄새가 묻었고 눈앞에는 40년 전 시집올 때 그대로인 듯한 이 집이 있었다. 70을 넘긴 나이에도 명자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돌보고 김치를 담갔다. 허리는 아팠지만 손을 놓을 수가 없었다. 이 집은 그녀의 전부였고 남편의 숨결이 남아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멀리 대문 밖에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다. 또 왔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며느리 서윤이가 하이힐 소리를 내며 들어섰다.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향수 냄새가 장독대 냄새를 덮었다. 그 냄새는 오래된 기억의 잔향처럼 명자의 가슴을 후볐다. 영자니는 앞치마 속 손을 꼭 쥐었다. 손끝엔 낡은 통장 하나가 있었다. 그 통장은 평생 모아온 자신의 전재산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명자는 단 한 번도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다. 어머님, 계세요? 거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밝은 조명 아래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이 있었다. 서윤이, 10년 전 아들 곁으로 온 그 여자는 이제 이 집의 안주인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어머님, 오늘 부동산 중개인 만나기로 했잖아요. 이 집 매매 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계산이 실려 있었다. 명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 아직 생각 중이라. 그녀의 시선은 다시 마당으로 향했다. 바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낙엽을 흩었다. 하지만 명자의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그날의 말이 울리고 있었다. 어머님, 이 낡은 집에 혼자 사시면 뭐해요? 우리랑 같이 사세요. 그날 이후 명자는 그 말을 믿고 모든 걸 내어줬다. 이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다. 며칠째 집안이 시끄러웠다. 윤희는 부동산 중개인을 데려와 집안 곳곳을 째기 시작했다. 명자는 부엌 한쪽에 앉아 묵은 김치를 천천히 꺼냈다. 꺼낼수록 시큼한 냄새가 퍼졌고 그 아래엔 40년의 세월이 배어 있었다. 어머님, 그건 그냥 버리세요. 다 쉬었잖아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윤희였다. 윤희는 명품 가방을 들고 헬스장 가는 길이라며 서 있었다. 그 가방 하나의 값이면 명자의 한 달 생활비가 나올 터였다. 이건 버릴 수 없어. 명자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김치엔 아직 내 시아버지 손길이 남아있으니까. 잠시 침묵만 흘렀다. 시계 소리만 두 사람 사이로 들어왔다가 다시 사라졌다. 명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런데 윤희야, 이번 달 용돈 아직 못 받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마치 구걸하는 것 같아서 스스로도 창피했다. 윤희는 휴대폰을 보며 대답했다. 아, 깜빡했네요. 요즘 애들 학원비 내느라 바빠서요. 그래, 괜찮아. 급한 건 아니니까.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애들 교육비가 얼마나 드는지. 영어학원에 수학학원에.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손에 든 지갑 속엔 1,000원짜리 몇 장밖에 없었다. 병원비를 낼 돈도 약을 살 돈도 없었다. 참, 어머님, 다음 주에 병원 가실 거 있으세요? 윤희가 물었다. 허리가 좀 아파서. 그럼 동네 의원 가세요. 큰 병원은 돈만 나가잖아요. 윤희는 그렇게 말하고는 가방을 들고 나갔다. 명자는 빈 부엌에 혼자 남았다. 창작 문을 열었다. 밥그릇, 국그릇, 접시들 모두 30년도 더 된 것들이었다. 윤희가 이사온 날 새 그릇을 사왔지만 그건 윤희 가족만 쓰는 것이었다. 명자는 오래된 사기 그릇에 밥을 담았다. 김치 몇 조각과 된장 한 숟가락. 그게 그녀의 저녁이었다. 석 달 전 명자의 칠순 생일이었다. 아침부터 명자는 조심스럽게 기대했다. 아들 민수는 한 달 전부터 엄마 생일엔 가족들 다 모여서 외식하자고 했었다. 명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머리를 빗고 오래된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냈다. 남편이 사줬던 마지막 옷이었다.
20년이 지났지만 아껴 입어서 아직 멀쩡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갔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 지금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저녁에 갈게요. 저녁이 됐다. 명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다. 6시, 7시, 8시, 9시쯤 현관문이 열렸다. 윤희와 아이들이 들어왔다. 어머님, 주무세요? 아니, 깨어있었어. 윤희는 피곤한 듯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다. 오늘 백화점에서 쇼핑하느라 죽는 줄 알았네. 애들 옷 사고, 제 옷 사고. 명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민수는 어디 있니? 아, 오빠요? 회식 있대요. 오늘 거래처 사람들이랑 저녁 먹는다고. 명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윤희는 휴대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날이요? 내 생일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윤희는 하며 민망한 표정을 지었다. 아, 맞다. 깜빡했네요. 요즘 너무 바빠서. 그녀는 가방을 뒤지더니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다. 이거라도 받으세요. 케이크 사 드시라고요. 영자는 그 돈을 받지 않았다. 됐어. 괜찮아. 그녀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눈물이 났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벽 너머로 윤희가 아이들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생일이래. 근데 뭐 나이 드신 분이 생일이 뭐가 중요해. 추석이 다가왔다. 명자는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손이 떨려도 허리가 아파도 제사상은 정성껏 차려야 했다. 남편이 좋아하던 나물, 전, 과일,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 지갑 속엔 고작 5만원이 있었다. 윤희에게 추석 준비 비용을 달라고 했더니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요. 어머님이 좀 아껴 쓰세요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영자는 가장 싼 것들만 골랐다. 시든 나물, 작은 과일, 냉동 명태,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기만 했다. 추석 당일 새벽부터 명자는 부엌에 섰다.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고 상을 차렸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쉴 수 없었다. 오전 10시쯤 민수 가족이 도착했다. 민수는 간단히 인사를 하고는 거실에 앉았다. 윤희는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윤희야, 제사 지내야 하는데. 명자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어머님, 저희는 안 할래요.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 거 해요. 윤희의 목소리가 방문 너머로 들렸다. 명자는 혼자 상을 차렸다. 혼자 절을 올렸다. 혼자 밥을 먹었다. 점심때가 되자 윤희가 나왔다. 어머님, 우리 외식하고 올게요. 애들이 한우 먹고 싶대요. 나도 같이 가면 안 되니? 명자가 물었다. 윤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식당이 좁아서요. 그리고 어머님은 고기 잘 못 씹으시잖아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명자는 현관까지 나가 그들을 배웅했다. 차가 떠나는 걸 보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다. 텅 빈 거실, 차려진 제사상, 식은 음식들. 그녀는 상 앞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다. 여보, 우리 뭘 잘못한 걸까요? 어느 날 밤, 명자는 가슴이 답답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났다. 핸드폰을 들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엄마, 왜요? 지금 새벽 2시인데. 민수의 목소리는 짜증 섞여 있었다. 뒤에서 윤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이 시간에. 민수야. 엄마가 좀 아파서 병원에 좀. 엄마, 내일 아침에 동네 의원 가세요. 지금은 응급실밖에 안 열어요. 응급실로 가면 안 될까? 엄마, 응급실 가면 돈 엄청 나와요. 내일 낮에 가세요. 전화가 끊겼다. 영자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이불 속에 웅크렸다.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겨우 동네 의원에 갔다. 의사는 혈압약을 처방해줬다. 어르신,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봐요. 마음 편히 가지세요. 영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마음을 편히 가지라니. 약국에서 약값을 계산했다. 35,000원. 지갑에서 마지막 남은 돈을 꺼냈다.
이제 남은 건 동전 몇 개뿐이었다. 요일 오후, 오랜만에 동네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다. 명잔이는 아침부터 옷을 차려입었다. 오래된 옷이지만 깨끗이 다려서 입었다. 모임 장소는 동네 찻집이었다. 친구들이 하나둘 모였다. 아이고, 명자야, 오랜만이네. 건강은 어때?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명자는 괜찮다며 웃었다. 친구들은 각자 며느리 자랑, 손주 자랑을 늘어놓았다.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이번에 명품 가방 사줬어. 효자야, 효자. 우리 며느리는 맨날 나한테 용돈 쥐어줘. 쓸 데도 없는데 말이야. 우리는 손주들이랑 제주도 여행 다녀왔어. 며느리가 다 예약해줬지. 명자는 그저 듣기만 했다. 말할 게 없었다. 명자야, 너네 며느리는 어때? 친구 하나가 물었다. 명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우리 며느리도 좋지.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친구들은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연민이 섞여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자는 천천히 걸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윤희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명자는 한숨을 쉬며 현관문을 열었다. 7 후, 명자는 옛날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계약서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10년 전 윤희가 결혼하면서 쓴 효도 서약서였다. 저 서윤희는 시어머니 박명자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며 평생 효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매월 용돈을 드리고 건강을 챙기며 명절과 생일을 함께 보내겠습니다. 명자는 그 서약서를 꼭 쥐었다. 눈물이 났다. 이건 다 거짓말이었구나. 그날 저녁, 윤희가 집에 들렀다. 어머님, 부동산 사장님이 다시 오신대요. 이번 주 안에 결정하셔야 해요. 명자는 조용히 그 서약서를 내밀었다. 이거 내가 쓴 거지? 윤희는 서약서를 보고 비웃듯 말했다. 그때는 그랬죠. 근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요? 어머님도 현실을 보세요. 현실.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용돈 한번 제때 준 적 있니? 내 생일 챙긴 적 있니? 병원 한번 같이 가준 적 있니? 윤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저희도 바쁘다고요. 애들 키우느라, 돈 벌느라, 바빠서 진정은 매주 가면서 나는 한 번도 안 찾아오더니? 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평생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큰소리치는 순간이었다. 추석 때 집 간다며 나만 두고 갔지? 내 생일날 케이크 10,000원어치 사라고 돈 던지듯 줬지? 내가 한밤중에 아파 죽겠다는데 내일 가라고 했지? 윤희는 할 말을 잃었다. 그건 이 집 팔자는 거지? 좋아, 팔자. 명자는 결심한 듯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날 밤, 민수가 급히 집으로 왔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윤희가 울면서 전화했는데 명자는 거실 테이블에 서류들을 펼쳐놓았다. 등기부 등본, 통장사본, 그리고 오래된 편지 한 통. 민수야, 앉아라. 명자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엄마가 할 얘기가 있다. 민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앉았다. 윤희도 옆에 섰다. 이 집 말이야. 명자가 등기부 등본에 가리켰다. 엄마 명의가 아니야. 내 아버지 명의도 아니고. 네?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집은 원래 내 할아버지 명의였어. 그런데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지. 이 집은 민수에게 물려주되 조건이 있다.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제사를 평생 지내라. 그게 조건이었어. 명자는 오래된 편지를 꺼냈다. 남편의 글씨로 빼곡히 적힌 유언장이었다. 내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 세상이 각박해지고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모시기 싫어한다는 걸. 그래서 이렇게 유언을 남기신 거야.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윤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럼 조건을 안 지키면요? 명자는 윤희를 똑바로 바라봤다. 조건을 안 지키면 이 집은 자동으로 사회복지재단에 기부된다. 내 아버지가 미리 공증까지 해두셨어. 뭐라고요? 윤희가 소리쳤다. 그러니까 선택해라. 나를 끝까지 모실 거냐? 아니면 이 집을 포기할 거냐?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시계의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다. 윤희는 민수를 돌아봤다.
여보, 이거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한테 물어봐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윤희야, 이건 아버지 유언이야. 공증까지 된 거면 법적으로 완벽해. 윤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럼 우리가 평생 이 집에 묶여 살라는 거요? 이 좁은 집에서? 강남 아파트 포기하고? 영자는 조용히 말했다. 강남 아파트와 내가 선택해라. 집안은 전쟁터였다. 윤희는 민수를 붙잡고 매일 싸웠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대요? 애들 미래는 생각 안 돼요? 윤희야, 그래도 엄마인데. 엄마?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영자는 방문을 닫고 그 소리를 들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너무 심한 걸까? 하지만 명자는 알고 있었다. 이건 자신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일주일째 되던 날 밤, 민수가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명자는 문을 열었다. 민수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민수가 무릎을 꿇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윤희 눈치만 보고 엄마한테 소홀했어요. 영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알고 있었어. 네 고개를 들었다. 엄마를 선택할게요. 강남 아파트 없어도 괜찮아요. 이 집에서 엄마랑 살게요. 영자는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 아들아. 근데 엄마, 윤희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희가 이혼하겠대요. 짐. 윤희는 짐을 쌌다. 큰 캐리어 2개의 옷가지와 귀중품들을 담았다. 아이들도 데려가려 했다. 애들은 두고 가. 민수가 막았다. 내가 나가도 애들은 여기 있어야 돼. 뭐라고요? 윤희가 소리쳤다. 내가 낳은 애들인데요. 애들 양육권은 나한테 있어. 내가 먼저 집 나가는 거니까. 민수는 단호했다. 윤희는 민수를 노려봤다. 후회할 거예요. 당신 이미 후회하고 있어. 엄마한테 못되게 군 걸. 윤희는 명자를 돌아봤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영자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선택한 거지. 윤희는 비웃듯 웃었다. 좋아요. 어차피 낡은 집, 이 낡은 시어머니랑 살기 싫었어요. 당신들끼리 잘 살아요. 그녀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하이힐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윤희의 차가 떠나는 게 보였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시원했다. 민수가 다가와 어머니의 어깨를 안았다. 엄마, 제가 잘할게요. 영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 민수야. 달이 지났다. 윤희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민수는 끝까지 거부했다. 애들 양육권은 절대 안 줘. 그리고 재산 분할도 없어. 내가 먼저 집 나간 거니까. 윤희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유언장과 공증 서류는 완벽했다. 법적으로 명자와 민수에게 유리했다. 결국 윤희는 혼자 집을 나가게 됐고 명자와 민수 그리고 두 손주는 그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처음엔 서툴렀다. 민수는 요리를 못했고 빨래를 돌리는 법도 몰랐다. 하지만 명자가 하나하나 가르쳐줬다. 엄마, 된장찌개는 어떻게 끓여요? 먼저 멸치 육수를 내야지. 이렇게 손주들도 처음엔 힘들어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큰 손주가 물었다. 명자는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다. 엄마는 조금 멀리 가셨어. 하지만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에 웃음이 돌아왔다. 민수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 아이들을 돌봤다. 명자는 손주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숙제를 도와줬다. 어느 날 저녁, 네 식구가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할머니,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작은 손주가 말했다. 명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할머니가 40년 동안 담근 김치란다. 민수가 밥을 먹다가 말했다. 엄마, 다음 주에 건강검진 예약했어요. 같이 가요. 그래, 고맙다. 그리고 엄마, 생신 때는 가족들 다 모여서 제대로 축하해드릴게요. 민수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영자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민수야, 엄마는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내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석 달 후 윤희는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친정어머니는 내가 너무 심했다며 타박했고 친구들은 시어머니한테 잘할 걸 그랬네라며 혀를 찼다. 윤희는 명품 가방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했다. 헬스장도 끊었고 백화점도 가지 못했다.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텅 빈 방을 바라봤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처음엔 억울했다. 그냥 집 팔자고 한 것뿐인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기억이 떠올랐다. 시어머니의 생일날 10,000원을 던지듯 준 일. 병원 가자는 말에 동네 의원 가라고 한 일. 추석 때 혼자 두고 외식한 일. 용돈을 달라는 말에 깜빡했다고 둘러댄 일. 나 정말 심했구나. 어느 날 윤희는 그 집 앞까지 갔다. 다음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이들과 민수 그리고 명자의 목소리였다. 할머니 이거 맞아요? 그래 잘했어. 우리 손주 똑똑하니. 윤희는 발걸음을 돌렸다. 들어갈 수 없었다. 자신이 그 웃음을 망쳤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6개월 후 윤희는 재판을 통해 면접 교섭권을 받았다. 한 달에 한 번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처음 만난 날 윤희는 아이들을 꼭 안았다. 엄마 보고 싶었어? 아이들은 어색하게 웃었다. 응. 그런데 할머니가 더 좋아. 윤희는 충격을 받았다. 할머니가 엄마보다 좋아. 응. 할머니는 맨날 맛있는 거 해주고 숙제도 도와줘. 그리고 화도 안 내. 윤희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이 아이들에게 어떤 엄마였는지 깨달았다. 그날 저녁 윤희는 그 집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멈췄다. 하지만 문이 열렸다. 명자가 서 있었다. 들어오니 윤희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눈물이 흘렀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명자는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윤희야, 나는 너한테 큰 걸 바란 적이 없어. 그냥 사람 대접만 받고 싶었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다 되니? 내가 나한테 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윤희는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명자는 차갑게 말했다. 용서는 안 해. 그냥 잊을게. 하지만 다시 이 집에 들어오는 건 내 남편이 결정할 일이야. 그 순간 민수가 나왔다. 윤희와 눈이 마주쳤다. 여보, 윤희가 불렀다. 민수는 차갑게 말했다. 윤희 씨, 이혼 서류 받았죠? 법원에서 연락 올 겁니다. 이혼은 확정이에요. 뭐라고요? 윤희가 놀라 얼굴을 들었다. 당신은 엄마를 사람 취급 또한 했어요. 그런 사람이랑 같이 살 수 없어요. 애들도 당신을 원하지 않아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됐어요. 이제 그만 가세요. 민수는 문을 닫았다. 윤희는 현관 앞에 주저앉아 울었다. 하지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명자는 안에서 그 울음소리를 들었다. 가슴 한쪽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수가 물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구나. 명자는 건강을 되찾았다. 매월 병원 검진을 받고 약도 제때 먹었다. 민수가 챙겨줬기 때문이다. 손주들은 할머니와 더 가까워졌다. 학교에서 상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할머니에게 보여줬다. 할머니, 나 수학 100점 받았어. 우리 손주 정말 대견하네. 집안은 웃음으로 가득했다. 매일 저녁 네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고 주말엔 함께 공원에 나들이를 갔다. 명자의 친구들이 놀러왔다. 명자야,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네? 그래? 아마 마음이 편해서 그럴 거야. 며느리는 어떻게 됐어?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혼했어. 우리 민수가 결정한 거야. 친구들은 놀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잘한 거야. 그런 며느리는 필요 없어. 명자는 마당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처음엔 미안했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 사람은 사람답게 대접받아야 하는 거잖아. 친구들이 박수를 쳤다. 맞아. 명자야. 그게 당연한 거지. 또 어느 가을날 오후
명자는 마당에서 손주들과 함께 김장을 했다. 민수도 퇴근하고 돌아와 거들었다.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손주가 배추를 들고 물었다. 그래, 잘했어. 이제 소를 넣어야지. 내 식구는 웃으며 김장을 이어갔다. 저녁 햇살이 마당 가득 내려앉았다. 민수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행복하세요? 명자는 미소를 지었다. 응, 지금이 제일 행복해. 엄마, 사랑해요.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멀리서 저녁종이 울렸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장독대 위엔 따스한 빛이 머물렀다. 명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여보, 걱정 마세요. 우리 아들 잘 컸어요. 이제 저도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그 집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그렇게 명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SNS에서 화제가 된 며느리약. 윤희의 이야기는 동네에서 입소문을 탔다. 결국 누군가가 익명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제목, 시어머니 구박하다가 쫓겨난 며느리 실화. TXT. 우리 동네에 실제로 있었던 일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용돈도 안 주고 생일도 안 챙기고 병원도 안 데려가고 집 팔아서 강남 가자고 난리쳤대. 근데 알고 보니 그 집은 유언장으로 묶여 있었음. 조건이 시어머니 끝까지 모시기였는데 며느리가 거부하고 집 나갔고 결국 이혼까지 당했대. 크크크크. 진짜 사이다 그 자체. 댓글은 폭발했다. 속 시원하다 진짜 크크크. 이런 며느리는 당해도 싸지. 시어머니 진짜 잘하셨네요. 요즘 며느리들 너무 심함. 본 받아야 할 든 명품만 밝히고 효도는 안 하는 전형적인 케이스. 윤희는 그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있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다.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돌이킬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윤희는 다시는 그 집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